지난주 저희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유연하고 유능한 협상가다라고 자임했던 우원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요즘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상모심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언급을 자주 하고 계신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늦긴 했습니다만 선출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요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거의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민주당 네. 지지율도 거의 압도적인데 신임 원내대표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환경도 좋고 좀 흥이 나시겠어요? 네, 요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발걸음이 많이 가벼워졌죠. 예. 대통령께서 취임 10일간 보여준 행보가 인수위 없는 정부의 한계를 딛고 그리고 예.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준비된 정부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지난번 청와대에서 만난 것도 9일 만에 원래 청와대 들어가면 자당의 지도부 만나는 게 상례인데 그렇게 예. 하지 않고 국회에 있는 각 당 원내대표를 부른 거는 소통과 협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어서요. 예. 협치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아주 어느 때보다도 일할 의욕이 많이 생기는 그런 때입니다. 아마 역대 여당 출범 원내대표로서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렇진 않죠. 이게 여소야대에다가 예. 아주 갈등이 심각했던 예. 대통령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예. 아직도 길이 굉장히 멀고요. 그런가요?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역대 어느 원내대표보다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 네. 파격적인 행보와 관련해서도 기사거리가 많이 나왔는데, 네. 일단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구체적인 이후 행보가 좀 있는지요? 네, 일단 그날은 여야정 협의체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각 원내대표들께서 흔쾌하게 필요성을 같이 공감을 했고요. 예. 그 출발을 지난 대선 과정의 공통 공약으로부터 출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다 이야기가 된 거고 그 공통 공약은 저희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정리가 많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님하고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담 때 실무 협의를 제안할 생각이고요. 예. 특히 이제 저는 야당 원내 지도부들하고 의제와 관계없이 정례적 회담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고 이 공통공약 실천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실체화시킬 수 있도록 그 여야정 협의체는 그날 말씀하시면서 대통령님께서도 필요하면 대통령도 직접 참여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예.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죠. 이 공통 공약 중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게 이제 해당이 되죠. 네네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미세먼지 분야도 있고. 예.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공통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이 검경 수사권 부분은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네. 물론 이제 공통 공약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좀 관심이 큰 것 같고 네. 경찰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건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검경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아주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안착돼 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가 됐기 때문에 지난 시기 민주정부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특히 참여정부에서 논의가 됐던 건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논의를 착실하게 해가면서요. 예.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죠.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입장은 결정이 된 건가요?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서? 저희들 지난 공약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여야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다른 당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가면서 그렇게 논의를 해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이제 관심 있는 언급 하나가 6월까지는 개헌을 하겠다라는 약속 지키겠다. 이런 네. 문제 말씀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개헌 내용을 두고는 이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장 자유한국당에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유한국당하고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는 이번에서도 저희들이 내려가서 봤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이 광주 시민들이 권력 찬탈에 맞서서 총칼에도 굴복하지 않고 헌법이 정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이견이 있으면 이견에 관해서 충분히 토의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정도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동안 이 이 개헌 특위에서 헌법 전문은 거의 손대지 않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헌법 전문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개헌을 논의하는 거는 개헌 전반에 관해서 필요한 것을 다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특별한 약속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권력 구조 얘기가 또 논의가 되고 있는데 4년 중임제냐 2원 집정부제냐 이것도 좀 부딪힐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절충이 되겠는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시한을 이제 내년 6월로 못 박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국민의 뜻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력 구조 문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이 잘 반영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제 선거제도나 이런 정치 개혁과도 서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수렴해서 개헌안을 정리해 가면 다른 문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합치되고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중심에다 놓고 국회가 대화 타협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생각입니다. 어찌됐건 좀 민주당의 입장은 4년 중임제고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7공화국을 출범시키자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고요. 이 사드 배치 문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약간 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유동성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우 대표께서 사드를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한 것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언론하고 이야기하다가 조금 이제 과하게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제가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결과도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관련된 모든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인데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교 특사를 통해서 그 청취하고 있는 주변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저희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최선의 결과를 내놓을 생각입니다. 당청 간의 이견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비준 입장은 어떤가요? 그 후보자들 이제 몇 면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후보자들의 몇 면이 상당히 그 국회를 통과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끌어갈 만한 그런 훌륭한 면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혹시 그 청문회로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 사드 국회 비중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도 지금 이제 4강 외교 특사 파견을 통해서 주변국 의견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청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이 변화가 있습니까? 아직 변화 없습니다. 그대로란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인사청문회 좀 관심이 워낙 가 있으시니까 제 질문에도 인사청문회 쪽으로 답을 하셨는데 당장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그 아주 원만하고 합리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잘 아는데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히 잘 하시는 분으로 이 정치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협치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분, 야당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인사청문회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내정이 되면서 상당히 뜨거운 반응이 있는데 문제는 청와대에서 발표하자마자 미리 흠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이 문 대통령이 과거 정했던 인사 원칙이 무너진 것 아니냐. 이를테면은 지금 흠으로 나와 있는 위장 전입 같은 경우에는 절대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 이런 조항에 포함되는 것 아닌지요? 어떻습니까?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인사 원칙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인사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역량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을 우리 모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흠보다는 훨씬 갖고 있는 역량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추천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것까지 잘 감안해서 자유한국당에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이 청문회의 본질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과거에도 이제 능력이라든가 방향성보다는 너무 신변을 파헤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우 대표님 말씀만 놓고 본다면은 흠이 있어도 인정만 하고 능력만 있으면은 무리가 없다 이런 말로 좀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예. 과거에 그런 흠결이 있습니다만 그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러니까 외교가에서도 그렇고 유엔에서도 그렇고 그 역량이 너무나 출중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리는 지금 외교적으로 보면 상당히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을 모심에 있어서 지금 이제 있는 흠결에 대해서 그건 이제 과거의 것이고 그래서 그 흠결보다는 우리한테 필요한 그분의 역량이 훨씬 출중하기 때문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내놓는 것이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판단해서 자유한국당에서 그 청문회를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야당도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계신 거군요. 네. 여당의 초대 원내대표로서 이제 앞으로 당청 관계에서도 그렇고 야당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키를 갖고 계신데 어떤 원칙이라든가 방향성을 좀 갖고 계신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여야 관계에 있어서는 여야가 상생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협치는 필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는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존의의 지혜를 저희는 발휘할 생각이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협치를 위해서는 제가 상모습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러면 거기서 합리적인 이야기는 또 저희들이 수용도 하고요. 그렇게 해나가고 또 당청 관계에 있어서는 할 말은 하지만 이것이 국민들한테 불안으로 보여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질서 있게 토론을 해서 당정이 일체가 돼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생과 협치로서의 원내대표 방향성을 강조하셨으니까 그동안 이 대선 기간 동안 각 당에서 고소 고발 건이 많았는데 이것도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